북한 역사상 전례 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72시간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북한 보위부는 단 한 가족을 찾기 위해 국경과 바다, 하늘까지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이 자랑하던 의료과학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꿈이 아니었죠. 김정은이 직접 발탁하고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체제의 배신자가 된 것이죠. 오늘 폐쇄된 세상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의 숨가쁜 72시간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윤예진입니다. 올해 26살이죠. 북한 국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의료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생체공학과 의료기기 개발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또 상 받았다며? 동생 혜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20살인 혜린은 국가사이버보안국에서 일하는 컴퓨터 천재예요. 국제의학기기 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받다니 정말 대단해. 사실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석호는 핵의학 분야 최고 권위자시고 어머니 최미경은 국립종합병원의 외과의사세요. 국가보건위원회 소속이죠. 혜진이가 또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하사품을 내려주셨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국가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구나. 맞아요. 저희는 특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연구에 필요한 유럽산 장비들도 특별히 제공받았어요. 혜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연소로 사이버 보안국에 들어간 뒤로는 국가기밀급 프로젝트만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부모님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해외 뉴스를 볼 때면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응, 괜찮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아버지는 대답하셨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시면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죠. 엄마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혜린이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의료기기 개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최신 생체공학 기술을 적용한 인공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해외 자료를 볼 때면 의문이 들었어요. 정하성 선배, 이 논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연구소 동료인 정하성에게 물었어요. 아, 그거? 특별한 경로가 있어. 정하성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자료는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때는 단순히 학술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논문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과 해외 기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혜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의학 포럼에 초청받았다는 거였어요. 혜진아, 축하한다. 정하성 선배가 연구소에서 말했어요. 국제 무대에 나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선배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혜진아,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선배. 정하성 선배는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한번 봐.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면 안 돼. 선배가 건넨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의료기술 논문들이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앞서 있어. 선배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혜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린아, 너는 해킹할 때 해외 자료 본 적 없어? 혜린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사실 있어. 한국이랑 미국 의학 자료들 말이야. 정말? 어떤 내용인데?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야.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혜린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니? 아, 그냥 연구 이야기요. 제가 얼른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혜진아, 싱가포르 포럼 이야기 들었어. 정말 좋은 기회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정하성 선배가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USB에 담겨 있었어요. 이걸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선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USB를 보다가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연구소에 불시 검열을 나온 거예요. 모든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겠습니다. 요원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USB가 발견되면 끝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이 생각났습니다. 순간적으로 USB를 소매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이상 없습니다. 검사를 마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해외에 비해 수십 년 뒤처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캐린도 해킹을 통해 비슷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저희는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저희를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진지하셨어요. 얘들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도청 장치가 7개나 설치되어 있어. 뭐요? 캐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쉿! 어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완전히 충성스러운 가족인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6년 동안 조금씩 해외 자금을 모아왔어. 그리고 브로커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 아버지, 그게 무슨... 제가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손짓으로 막으셨어요. 혜진아, 너도 이미 느꼈을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국가 감시망을 72시간 동안 마비시킬 수 있어요. 모두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제가 사이버 보안국에서 일하면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놨거든요. 7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니? 위험하지만 가능해요. 캐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혜진이는 싱가포르 학회를 이용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경로로 움직일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요. 혜진아, 우리가 여기 남아 있으면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의료기기 개발하면서 느꼈을 거 아니야. 우리 기술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맞았습니다. 정하성 선배가 보여준 자료들, 그리고 혜린이 해킹으로 찾아낸 정보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할까요? 혜린이 물었어요. 지금부터야.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아버지가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보다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캐린도 사이버 보안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탈출 계획을 세밀하게 짰어요. 아버지의 브로커 연락망, 어머니의 의료진 인맥, 캐린의 해킹 실력, 그리고 제 해외 학회 참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혜진아, 우리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6년 동안 준비한 거야. 이제 실행할 때가 온 거지.
드디어 싱가포르 출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큰 관문이 있었어요. 보위부에서 저에게 충성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혜진아, 조심해야 해. 정하성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해외 나가는 사람들한테 특별 조사를 한다더라.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놀랍게도 저희 가족 전원이 출국 허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학술 교류, 어머니의 의료진 연수, 심지어 혜린까지 사이버 보안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 명목으로 말이에요. 이상하네. 보통은 가족 중 한 명만 내보내는데 혜린이 의아해했어요. 아마 우리가 워낙 충성스러운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김정은이 주재하는 만찬에 초대받았어요. 국가 핵심 인재들만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지들, 여러분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입니다. 김정은이 말했어요.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 저희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는 각자 다른 시간에 움직여. 절대 함께 행동하면 안 돼. 알겠어요.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혜진 동지, 좋은 성과 거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배웅 나온 연구소 동료들이 말했어요. 네, 꼭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높이고 오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충성파 연기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감시원이 함께 탑승한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학회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고 최신 의료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닥터 윤, 반갑습니다. 한 외국인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시원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회를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정말 수십 년 뒤처져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미리 정한 암호 메시지를 보냈어요. 학회가 매우 유익합니다. 이 메시지는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감시원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날 밤 12시 정각, 혜린이 평양에서 해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어요. 시스템 다운 완료. 혜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시 시스템, 출입국 관리, 수배 시스템까지 모든 걸 72시간 동안 마비시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감시원님, 저 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몸이 아픈 척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감시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호텔을 나선 저는 곧바로 말레이시아 국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과 아버지가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한편 평양에서는 어머니가 중국 두만강 루트로 먼저 출발하셨어요. 의료진 연수차 중국에 간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혜린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너도 꼭 무사히 나와야 해. 어머니는 혜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의주를 경유해서 나가는 계획이었어요. 핵의학 관련 중국 학회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72시간 안에 모두 만나자. 이게 저희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추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혜린이 해킹이 성공한 건가? 속으로 의심스러웠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어머니는 두만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을 겪으셨어요. 국경 경비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서 있어. 신분증 검사, 경비대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혜린의 해킹 덕분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네. 그냥 가세요. 경비대원이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아버지도 신의주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청난 검문이 있었을 텐데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이상하네. 컴퓨터가 다 먹통이야. 검문소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모두 무사히 1차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혜린이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시스템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거였습니다. 24시간 남았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혜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혜린을 직접 구출하러 가기로 한 거였어요.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제가 전화로 말렸습니다. 혜린이 없으면 우리 탈출이 의미가 없어. 가족은 함께 나가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셨어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혜린을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과연 모두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72시간 마감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마감까지 24시간을 남겨두고 저는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중국 단둥에 도착해 계셨고 아버지는 혜린을 데리러 평양으로 다시 들어가신 상태였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혜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도착. 지금부터 시스템 완전 종료 준비. 6시간 후 모든 감시망 정지.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어요. 혜린은 자신이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해서 흔적을 없애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혜린과 만나셨어요. 아빠, 혜린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야 해. 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6시간 안에 국경을 넘어야 한다. 네, 아버지. 지금 마지막 작업을 완료하고 있어요. 혜린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보이부 차량이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혜린아, 빨리. 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거의 다 끝났어요. 혜린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완료.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아버지와 혜린은 급하게 차에 올라탔어요. 미리 준비해둔 탈출 경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봐야지. 지금까지 온 걸 보면 가능할 것 같아. 아버지도 긴장하고 계셨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국경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검문소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마비되었다고 해도 경비대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신분증 내놔. 검문소 경비대원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준비해둔 가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중국 의료진 교류 업무로 나가는 중입니다. 컴퓨터로 확인이 안 되네. 이상하다. 경비대원이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 총성이 들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들 때문에 경비대가 혼란에 빠진 거였어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엑셀을 밟으셨어요. 차는 국경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대원들이 뛰어오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이 보여. 혜린이 소리쳤어요.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가 배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혜린은 배에 올라탔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배가 중국 쪽 강안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보, 캐리나. 어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엄마. 캐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중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72시간의 추격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중국에서 합류한 후,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캐진아, 우리 중국 단둥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도 빨리 합류해.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탔어요. 하지만 이미 북한 당국이 저희의 탈출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다 모였네. 캐린이 기뻐하며 안겼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힘든 구간이야. 브로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라오스까지 가야 해. 저희는 기차를 이용해서 중국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어요. 신분증 검사합니다. 중국 공안이 저희 칸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브로커가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이 통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이네요. 지나가세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말 넓은 세상이구나. 캐린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국경 경비가 강화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 검문을 실시합니다. 중국 공안이 말했어요. 브로커가 당황하며 저희에게 속삭였어요. 계획을 바꿔야 해. 산길로 넘어가야겠어. 밤 12시. 저희는 산길을 통해 라오스로 넘어갔어요. 정말 위험한 길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해. 낭떠러지야. 아버지가 앞장서며 길을 인도하셨어요. 5시간 동안 산을 넘어서 드디어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해냈다. 캐린이 작은 소리로 환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에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혜린이의 컴퓨터 실력이 필요해. 브로커가 말했어요. 혜린은 휴대용 노트북으로 검문소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정보를 임시로 지울게요. 정말 대단하다. 너 덕분에 살았어. 어머니가 혜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을 넘을 때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태국 경찰들이 북한 탈북민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거든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는 태국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UN 보호소로 가세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태국 방콕의 UN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구나. 보호소 직원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한국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캐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의료진 가족분들이시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하나원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3개월 동안 한국 문화, 법률, 취업 준비 등을 배웠어요. 와, 정말 다른 세상이네. 혜린이 인터넷을 처음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놀라워했어요. 검열이 전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학 논문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정말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겠어. 하나원에서 나온 후 저희 각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공학과에 특별 편입 기회를 얻었어요. 윤예진 씨, 북한에서의 연구 경험이 정말 독특하네요. 서울대 교수님이 면접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최신 의료기기들, 그리고 자유로운 학술 토론 문화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1년 후, 저는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한 의료 현실과 통합의료기기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당신의 경험이 정말 소중합니다. 캐린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국내 보안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탈북민 IT 교육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우리가 배운 기술로 다른 탈북민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캐린이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지. 부모님도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서울대병원에서 핵의학 자문역을 맡으셨고, 어머니는 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니.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어요. 어느 날, 정하성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결국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였어요. 혜진아, 정말 반갑다. 너희 가족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선배가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배도 무사히 나오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해야 북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